안녕하세요. 짧은 영어 뉴스를 읽으며 풍부하고 재미있게 다양한 영어를 공부하는 Fun Reading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짧은 뉴스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출받는 캐나다인 급증.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죠. 그래서 돈을 빌리는 캐나다인이 늘어났다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쌍둥이 형제인데요. 쌍둥이 남자 아이들인데 둘이 동시에 백혈병에 걸렸답니다. 여기 어떤 사연인가 같이 또 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해리포터 배우가 항공사를 맹비난했다는 그런 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보이스피싱, 그죠? 보이스피싱에 1만 불을 빼앗긴 할머니,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 그 수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뉴스에 나옵니다. 어떤 수법으로 1만 불을 날렸는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을 같이 영어를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anadian home buyers return to fixed-rate loans as economy wobbles.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Canadian home buyers들이니까 자, 캐나다의 home buyers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 즉 주택 구매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주택 구매자들이 return 돌아온대요. to 어디로 돌아옵니까? fixed rate loans로 돌아온대요. 자,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fixed란 단어가 뭐죠? 고정하다는 뜻이죠. 자, rate는 어떤 뜻이냐면 비율이나 이자율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fixed rate가 되면은 우리 경제용어로 아주 많이 쓰입니다. 바로 고정금리를 가리켜요. 고정금리. 그러니까 rate 비율이 고정된 겁니다. 그러면 고정금리에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바로 이거죠. 변동금리라 그래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variable rate라 그럽니다. variable이라는 단어가 변할 수 있는 그 뜻이죠. 자,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제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일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그러죠. 근데 지금은 아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캐나다 주택 구매자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겠죠. 이 사람들이 뭘로 돌아오고 있다고요? 고정금리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자, loans는 뭐냐면 대출이죠. 대출, 돈 빌리는 거.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돈 빌리는 걸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자를 조금만 덜 내기 위해서 다시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as는 뭐뭐함에 따라네요. 뭐함에 따라? 자, economy, 경제가 와불함에 따라 그 뜻입니다. 자, 와불은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요동치다, 흔들리다, 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흔들림에 따라, 경제가 좀 불안하니까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와불은 좀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와불 뭐랑 비슷합니까? 버블. 자, 버블이 거품이죠. 거품은 막 쉽게 흔들리죠. 거품이 막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버블이 와불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어 외우는 방법도 중간중간 설명드릴 테니까 꼭 적어두셔가지고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또 짧은 문장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Inflation woes. Experts urge caution as new survey finds 1 in 4 Canadians taking loans. 자, inflation은 잘 아실 거고요. 자, war는 뭐냐면은 고민, 고통 그 뜻이에요. 막 그냥 슬프다 맞게 슬픔, 고통 그걸 갖다가 war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민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들 그 뜻이죠. 자,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expert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 urge란 말은 뭐 주장하다, 요구하다 그 뜻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요구한대요. 그래서 뭘 요구하고 뭘 갖다가 이 사람들이 요청하냐 하면은 caution을 요구한답니다. 자, caution은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심해서 돈 써라 그 뜻이에요. 자, as 모함에 따라 new survey. 자, survey도 무지 중요한 단어죠. 여론조사를 갖다가 survey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여론조사가 find 찾았대요. 새로운 여론조사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자, 1 in 4 Canadians니까 4명의 캐나다인 중에서 1명이 그 뜻이야. 쉽게 말해서 25%가 그 뜻입니다. 4명의 캐나다인 중에서 1명이 taking loan 함에 따라 그 뜻이야. 아까 loan은 대출이었었죠. 그러니까 캐나다인 4명 중에 1명이 대출을 갖다가 받고 있는 중이래요.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캐나다인들이 돈을 많이 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경제가 뭐 안 좋은 것 중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짧은 뉴스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좋은 표현들 많이 나왔네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Canadian home buyers return to fixed-rate loans as economy wobbles. Inflation woes. Experts surge caution as new survey finds 1 in 4 Canadians taking loans. 이렇게 첫 번째 뉴스를 봤고요. 그럼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나왔네, 그지? 애들 두 명의 사진이 나왔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 기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먼저 그 헤드라인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dentical twins diagnosed with leukemia only months apart. identical twins라고 되어 있죠. twins는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identical twins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일란성 쌍둥이를 가리킵니다. 자, identical이란 말이 동일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란성 쌍둥이들은 유전자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쌍둥이 해석하지 마시고 일란성 쌍둥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게 identical twins예요. 자, 참고로다가 그럼 이란성 쌍둥이도 있죠. 이란성 쌍둥이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fraternal twins라 그래요. fraternal twins가 되면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얘들은 뭐 남자 여자가 따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 일란성 쌍둥이는 무조건 같은 성별에 나오게 돼 있고 DNA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란성 쌍둥이들인데 얘들이 diagnosed with가 됐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 diagnose, 중요한 단어죠. 이것도 진단하다는 뜻입니다. 진단하다. 근데 diagnosed with가 되면은 뭐뭐로 진단되다예요.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란성 쌍둥이들이 진단됐대요. 뭘로 진단했냐 하면은 자, 바로 이 leukemia라는 단어예요. leukemia가 뭐냐면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그래서 이 백혈병도 사실 혈액암의 일종이죠. 그래서 blood cancer도 역시 백혈병이에요. 그러니까 leukemia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blood cancer 둘 다 백혈병입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들이서 둘이서 지금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only month apart. 자, apart란 말은 떨어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떨어지다. 그러니까 오직 몇 달을 떨어져서, 즉 몇 달을 간격으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을 사이에 두고서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그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또 다른 쌍둥이 한 명이 백혈병 진단을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좀 가슴 아픈 뉴스는 이 둘입니다. 이 두 명의 아이들인데 아주 천진난만하고 아주 귀엽게 생긴 아이들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뉴스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When 2-year-old Weston was diagnosed with acute leukemia in April, his parents were warned there was a significant chance his identical twin brother would be too. The doctors were right.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when, 언제요? 뭐 할 때? 2-year-old Weston, 그러니까 2살짜리 2살 된 웨스턴이 나왔습니다. be diagnosed with, 이걸로 이제 진단됐을 때. 자, 뭐냐면 자, 이 acute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급성의 극심한 그 뜻입니다. acute. 그래서 leukemia니까 acute leukemia는 급성 백혈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언제? 4월에. 그러니까 4월에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까지가 이 문장입니다. when이었어 여기까지예요. 그때 his parents, 그의 부모들이 were warned. 자, warn은 경고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were warned니까 수동태네요. 그의 부모들이 경고를 받은 거죠. were warned니까. 자, 그 부모들이 어떤 경고를 받았냐면은 there was a significant chance가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significant은 어떤 뜻이죠? 상당한 혹은 중요한. 그러니까 there was는 있다잖아.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그 significant chance 하면은 상당한 기회,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받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가능성일까요? 그의, 여기서 그는 바로 웨스턴을 가리켜요. 웨스턴. 그의 identical twin brother, 그의 그 일란성 쌍둥이 형제, 그 형제가 would be two. two는 역시죠. 역시 그렇게 될 거라는, 즉 무슨 말입니까? 역시 그 쌍둥이 다른 한 명도 급성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높은 상당한 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의 부모가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백혈병 유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란성 쌍둥이도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걸리면 나머지 한 명도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걸 확률이 높다라고 의사들이 경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고가 틀리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doctors were right.
의사들이 맞았답니다. 즉 나머지 한 명도 아까 나온 것처럼 몇 달을 사이에 두고서 그만 백혈병에 걸렸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런 내용.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단어들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뉴스를 봤습니다. 세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사진이 먼저 나오네요. 어떤 사진입니까? 해리포터 사진이죠. 해리포터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어떤 뉴스인가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Harry Potter actor rips Air Canada as world's worst airline. 자, 이렇게 바로 해리포터의 액터는 영화배우죠. 남자 영화배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의 남자 영화배우가 립스했대요. 자, 뭐를? 에어 캐나다는 캐나다의 큰 항공사입니다. 대한항공처럼 캐나다에서 가장 큰 항공사예요. 그러니까 에어 캐나다를 갖다 립했대요. 근데 as ER로 립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as ER 먼저 볼까요? worst airline이니까 세계에서 최악의 항공사라고 립했다는 거죠. 그럼 립이란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립이라는 단어 잘 아실 겁니다. 찢다는 뜻이죠. 찢다, 비판하다. 그래서 찢는 건데 이게 동사 쓸 때는 상대를 찢다는 말은 결국 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비판하다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 배우가 비판했다는 거죠. 에어 캐나다를 세계 최악의 항공사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립에서 나온 중요한 표현 제가 한 두 가지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바로 rip off란 말도 참 많이 써줍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바가지 썼다 그런 말 때 이 rip off란 말 쓰기도 하고 아니면 모방품, 우리 짝퉁 그런 말 쓰죠. 짝퉁 같은 거 이렇게 남의 거 카피한 거 막 그런 거. 그럴 때도 rip off란 말을 써줘요. 예를 들어서 The movie was a rip-off 하면은 그 영화는 모방품이야, 짝퉁이야, 딴 거 흉내낸 어떤 싸구려 영화야, 뭐 그 뜻입니다. 그래서 rip-off란 말은 이렇게 항상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주 많이 들은 표현이에요. I got ripped off. I got ripped off.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뜯겼어 그 뜻이에요. 내가 찢겼어. 쉽게 말해서 나 바가지 썼어. 나 된통 썼어. 나 당했어.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으로 I got ripped off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요. 요 아마 이 rip 들어가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헤드라인 이렇게 봤어요. 그죠? 이 해리포터 액터가 이걸 이렇게 비판했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밑에 나와 있네요. Matthew Lewis, who played Neville in all 8 of the blockbusters, savaged the airline on Twitter on Friday, calling it the worst airline in North America. 자, 바로 매튜 루이스란 배우입니다. 이 배우예요. 여기 사진은 이 배우인데, 근데 who played Neville in all 8 of the blockbusters. 이제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문장 기본 구조는 이 매튜 루이스가 savage에 따라 연결되는 거고요. 매튜 루이스 요 안에 있는 내용은 매튜 루이스를 갖다가 꾸며주는 어떤 삽입된 내용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영어 문장에서 사람 이름이 나고 코마가 나오면은요, 대부분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매튜 루이스가 누구냐 하면은 who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서 자, play라는 동사가 쓰였네요. 자, play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놀다는 뜻도 있지만은 누구누구의 배역을 맡다, 영화나 연극에서 배역을 맡다도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볼게요. Christian Bale played Batman 하면은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배우 있지, 이 사람이 배트맨의 배역을 맡았다, 영화에서 그 뜻입니다. 이것도 그 뜻이죠. 그러니까 매튜 루이스가 배역을 맡아서 누구를? 네빌 역을 배역을 맡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all, 모든 8개의 작품을 가리켜요. of the blockbusters. 자, 블록버스터란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 대규모 영화를 갖다가 블록버스터라 그러죠. 아주 그냥 돈을 엄청 쏟아부은 그런 대작 영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8편의 너가 들어갔어요. 그 8편의 대작 영화에서 네빌 역을 맡은 매튜 루이스가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The Blockbusters가 바로 뭘 가리킬까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가리키는 거죠. 해리포터 시리즈가 영화로 총 8편이 나왔죠. 바로 그 8편 모두에서 어울리니까 네빌 역을 맡았던 이 배우가 세비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튜 루이스 세비지로 연결된 겁니다. 자, 세비지란 단어도 알아두세요. 세비지는 원래 명사로서는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그죠? 야만인들이 주로 남의 물건을 잘 세비죠.
그렇죠? 잘 세비죠. 그래서 세비 야만인데 이게 동사 쓸 때는요 아주 맹공하다. 뭐 야만인들이 막 공격하는 장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아주 공격하다 뜻이 바로 savage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트 루이스가 동사를 쓰였으니까 아주 맹공을 퍼부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얘기예요. The airline은 바로 위에 나온 에어 캐나다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에어 캐나다 항공사를 갖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트위터에서. 언제? 금요일 날에 on Friday. 항상 요일 앞에는 on을 써주죠. 자, 그리고 코마 ing니까 보충 설명이에요. 이거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르면서. 여기서 이슨 바로 뭐냐면은 그 항공사 에어 캐나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어 캐나다 항공사를 요거라고 부르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뜻입니다. 자, 뭐라고 불렀습니까? The worst airline in North America. 자, 최악의 항공사래요. 에어라인 어디에서? 북미에서. 그러니까 북미에서 그 에어 캐나다 항공사가 최악이다라고 자기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저도 왜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행기를 타는 데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 해리포터 역을 맡았던 배우가 이렇게 비판했다는 그런 내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럼 요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Harry Potter actor rips Air Canada as world's worst airline. Matthew Lewis, who played Neville in all 8 of the blockbusters, savaged the airline on Twitter on Friday, calling it the worst airline in North America.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좀 약간 길어요. 약간 긴 내용인데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위에 있는 헤드라인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VC grandmother loses thousands of dollars to crook in latest scam.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자, BC는요, 캐나다의 그 한 주 이름이에요. 브리티시 콜롬비아라고 캐나다의 그 맨 서쪽에 위치한 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BC주에 위치한 grandmother가 할머니가 lose 잃었대요. 뭘 잃었습니까? thousands of dollars니까 수천 달러 갖다가 잃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크룩에게 잃었대요. 자, 크룩이라는 단어 아셔야겠죠? 크룩은 뭐냐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자, 이건 외우기 쉬워요. 크룩에서 R을 빼면 뭐가 돼요? 쿡이 되죠. 쿡. 요리사죠. 요리사. 그래서 요리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쿡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크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기꾼 쉽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천 달러 갖다가 그 사기꾼에게 잃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in latest scam에서 latest 하면은 가장 늦은, 쉽게 말해서 최신, 가장 최근의 그 뜻입니다. 최근에 스캠에서 수천 달러 잃었대요. 자, 스캠도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주로 사기인데 금융 사기를 갖다가 스캠이라 그러죠. 특히 보이스 피싱 같은 거 다 스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근에 그 사기에서, 금융 사기에서 한 할머니가 수천 불을 잃었대요. 이런 뉴스 종종 나오게 되는데 그 자세한 수법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그 두 번째 문제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An 87-year-old Vancouver woman was so convinced that the man on the other end of the phone was an attorney, she gave him $10,00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 87-year-old, 즉 87세 된 밴쿠버 여성, 약간의 할머니죠. 87세 된 밴쿠버 할머니가 was so convinced that, so that입니다. so that. 그러니까 이 that 이하라에 대해서 너무나 convince가 됐다는 거예요. 자, convince가 뭐냐면요, 설득하다는 뜻이에요. 설득하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be convinced가 되면은 뭐라고 설득당했다 그 뜻입니다. 설득당했다. 예문 보시면은요, I was convinced that he was right. 그러니까 나는 설득당했다는 거죠. 그가 옳다는 사실을 내가 설득당했다. 지금 옳다고 믿게 됐다 그 뜻이에요. 이것도 그런 구문이네요. was convinced 수동태니까 이 여성이 너무나 설득을 당했대요. 이걸 믿게 됐다는 겁니다. 자, 뭘 갖다가 믿었냐면 네디알 믿게 됐는데 the man, 그 남자예요. 근데 on the other end of the phone이 바로 man을 꾸며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on the other,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화의 나머지 끝에 있는 남자, 즉 쉽게 말해서 그 여자랑 통화했던 남자가 가리킵니다. 왜냐면 통화할 때 둘이 통화하는 거니까 그 상대방 끝에 있는 그 남자, 그러니까 전화를 통화한 사람 표현할 때 이것처럼 on the other end of the phone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즉 그 여자가 그 자기랑 통화했던 그 남자가 was an attorney라는 사실을 너무나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attorney란 단어도 아실 거예요. 변호사죠. attorney. 변호사 갖다가 물론 변호사가 lawyer란 단어도 있습니다만 attorney란 단어도 많이 써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attorney general 하면은 이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죠? 변호사의 총대표, 뭐 제너럴은 장군이니까 뭐 변호사들의 장군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attorney general이라 그래요. 자, 그럼 볼까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87세의 밴쿠버 여성이 너무나 확신을 하게 됐대요. 너무 설득당했대요. 네디아를 뭐를 그 남자, 즉 그 여자와 함께 통화했던 상대 그 남자가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했다,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사실은 사기꾼인데 변호사인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컨빈스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she gave him $10,000. 그래서 그녀가 그 사기꾼, 변호사를 가정한 사기꾼에게 $10,000 갖다 줬대. $10,000면 1,000,000원이 넘죠. 큰 돈이죠. 그죠? 이걸 줬답니다. 이게 바로 어떤 금융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럼 밑에 자세한 수법이 나옵니다. 자, 수법을 한번 들어볼까요? During the telephone call, the man told the senior that her granddaughter had been in a car crash and that drugs had been found in the trunk.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during the telephone call이니까 during 못많은 동안이네요. 그러니까 telephone call은 전화 통화죠. 그 전화 통화 기간 동안에, 즉 사기꾼과 이 할머니가 통화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the man told, 그 남자, 그 사기꾼이, 자, the senior는 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나왔었죠. 그 노인, 즉 이 할머니, 87세 할머니가 이렇게요. 이 노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that 이하를 말한 겁니다. 뭘 말했냐면은 her granddaughter, 자, 그녀, 그 할머니의 손녀네요. 그죠? 손녀가 had been in a car crash. 자, car crash는 어떤 뜻이에요? car crash는 교통사고죠. crash가 교통 충돌하는 뜻이니까 그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교통사고에 관여됐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죠. 거짓말한 거죠. 당신 손녀가 지금 교통사고에 지금 연루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들으면 할머니가 깜짝 놀라겠죠. 이런 거 들으면 막 이성을 상실해 버리겠죠. 그런 걸 노린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and that. 그러니까 told that and that. that이하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that 이하를 또 말했다는 겁니다. told that and that. 자, 네디아가 뭐냐면 drugs, 약물입니다. 드러그 하면 좀 마약 같은 그런 금지된 약으로 많이 쓰인다 그랬었죠. 약물이 had been found, 발견되어졌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the trunk, 차 트렁크. 그러니까 그 손녀라고, 그 손녀의 차에서 약물까지 나왔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당신 손녀 큰일 났다. 교통사고 연루에 일으켰고 거기다가 트렁크에서 약물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정말 이 여자 그냥 두면 감옥 가고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겁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수법이 나옵니다. He said he could get her grandchild out of jail, but only if she paid him thousands of dollars right away. 예, 이거예요. 그 사기꾼이 말하기를 자기가 자, get out이니까 나오게 하는 거죠. He could get, 그 사기꾼이 그녀의 그 손자, 아까 말한 그 딸입니다. 손자를 out of jail. jail은 감옥이니까 감옥에서 get out of,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감옥에서 빼주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요. but, 그러나 only if는 오직 이거 하기만 한다면 그 얘기죠. She paid, 여기서 she는 그 할머니가 가리킵니다. 그 할머니가 그에게, 그 사기꾼에게 thousands of dollars, 수천 달러를 페이하기만 한다면, 즉 돈을 주기만 한다면, 그것도 right away니까 즉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불을 보내주면 내가 빼내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참. 이런 거 들으면 이제 할머니가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마 이성을 상실해버리고 확인도 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보내야 된다니까 그냥 보내준 겁니다. 한국에서 이런 비슷한 뉴스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네요. 사람 사는 곳은 다 이렇게 비슷한 범죄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보이스피싱 때문에 막대한 돈을 날리게 됐다는 거, 그런 내용이네요. 자, 여기 있는 표현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 뉴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BC grandmother loses thousands of dollars to crook in latest scam. An 87-year-old Vancouver woman was so convinced that the man on the other end of the phone was an attorney, she gave him $10,000. During the telephone call, the man told the senior that her granddaughter had been in a car crash, and that drugs had been found in the trunk. He said he could get her grandchild out of jail, but only if she paid him thousands of dollars right away.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번